안녕하십니까. 볼게요, 여러분. 홈 메뉴에 글꼴 그룹과 맞춤 그룹이라고 하면 리본 메뉴를 쳐다보시면요. 글꼴 그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꼴 그룹이 되겠고요. 그리고 맞춤 그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춤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 네, 다 100점, 모두 100점. 잘하셨어요. 네. 자,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그랬죠? 자, 글꼴 그룹과 맞춤 그룹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맞춤 그룹을 좀 쳐다보시면요. 맞춤 그룹을 쳐다보시면 맞춤 그룹에 정렬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요. 위쪽에서는 위에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맞춤 그룹에, 네, 여기. 자, 여기 두 줄이죠. 위쪽 그룹과 밑에 그룹이 있죠. 예, 밑에 그룹이 있습니다. 자, 위쪽 그룹에는, 세로에서 맞춤이에요. 세로에서. 그리고 그 밑에 거는 가로에서 맞춤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 셀 높이에 따라서 위로 아래로 붙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셀의 높이를 좀 바꿔서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우스를 어디다가 대시냐면, 2하고 3 사이에 마우스를 대보세요.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 마우스를 대시면 화살표가 마우스가 위아래 방향 화살표가 생길 거예요. 그때요 누르고 아래로 요만치 좀 내려보세요. 그러면 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이 행 높이를 조절을 한 거예요. 자, 행 번호 사이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행 번호 사이에서 드래그. 네, 여기서 네, 양쪽 방향의 화살표가 됐을 때 네. 그래서 위에서 요거 위에는 이거부터 눌러볼게요. 네, 지금은 행 높이가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높이에서 중앙에 있죠. 이게 기본이고요. 가로 높이에서 세로 중앙에 가로 왼쪽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입력되는 거는요. 너비에는 왼쪽, 높이에서는 중간에. 자, 그래서 얘가 중간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높이, 예, 위로 눌러보세요. 자, 자동으로 위로 붙습니다. 요거 위로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성적 안 낼 거니까 괜찮아요. 네, 심연이님. 성적 우열을 어떻게 가리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이 예제는 그냥 글꼴과 맞춤 연습할 예제예요. 예, 글꼴과 맞춤 연습할 예제입니다. 네, 요거는 아래로, 맞춰볼게요. 자, 모든 이 6개의 기준은 셀의 내부에서 맞추는 거예요. 셀을 기준으로 맞춤 그룹에 있는 세로 맞춤과 가로 맞춤은 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세로 맞춤과 가로 맞춤이에요. 네, 특수반 학생으로.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중간 맞춤, 세로 중앙.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개가 이제 너비 중에서 이 3개가 너비를 기준으로 셀 안에서 너비에서 맞춰주는 버튼이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보이시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러면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보통 제목이니까 이 문서의 중앙에서 성적표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예 얘를 쓸 때 여기쯤에 좀 쓸 걸 그러시죠? 그런데 자, 그 기능이 있어요. 자,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서의
기준이 되는, 다른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왼쪽과 오른쪽까지 블럭을 먼저 잡아요. 그러니까 엑셀은 파워포인트나 한글과 다르게 엑셀은 이렇게 다 각각의 셀이 있잖아요. 네, 셀이 있어서 요 셀들을 병합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가운데 맞춰준다라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네,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엑셀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한글 같은 경우는 표에서도 병합 기능이 따로 있고 가운데 정렬을 또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엑셀은 자동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주죠. 맞춰줍니다.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네, 제목이니까 글꼴과 크기가 조금 더 크면 좋겠네요. 그죠? 네, 여기서 글꼴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과 크기, 뭐 색상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이 이쁘게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자, 조심하셔야 될 색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꼴 색상이 있고요. 글꼴 색상이 있고 여기서는 뭐가 또 앞에 있냐면 채우기 색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채우기 색은 셀의 채우기 색이라는 거죠. 어떤 기능이 여기 들어있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네. 네, 요거. 페인트 통 붙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셀의 색깔 배경색이고요. 가의 색깔 붙어 있는 게 있죠? 이게 글꼴색이에요. 가끔 보시면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글꼴, 이거는 크기, 이거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굵게, 기울임, 밑줄. 그리고 꺽쇠가 보이시죠? 꺽쇠가 있는 거는 뭔가 더 내려간다는 뜻이죠.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밑줄에 옵션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귀염둥이님 정답. 네. 그리고 옆에 글꼴에가 특이하게 뭐가 붙어 있냐면 테두리 모양이 있어요. 자, 엑셀은요. 한글은 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글자를 쓰죠. 근데 엑셀은요, 보통 글자를 먼저 쓰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게 순서예요. 네, 요게 셀 테두리가, 네, 네, 아니, 지금 눌러버렸어요.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테두리 기능이. 아직 누르지 마세요. 테두리 없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채우기 색과 테두리. 테두리가, 이 글꼴 그룹에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윗줄라는 건데요. 윗줄라는 게, 여러분 각주라고 들어보셨어요? 각주? 각주는 보통 설명인데요. 윗주는 글자 위에 붙은 보통 설명, 보충 설명. 그걸 윗주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게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글꼴을 한번, 자, 맑은 고딕이 기본값인데요. 맑은 고딕 말고, 자, 저는 HY 붙은 거 말고, 다른 글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글꼴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크기는 20으로 하겠습니다. 20. 네, 글꼴과 크기 줬고요. 자, 글자 색은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글꼴색 여기 이렇게 눌러서 네,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진한 초록으로 할게요. 진한 초록으로. 자, 이게 글꼴색이고요. 자, 채우기 색 줘보겠습니다. 채우기 색은요, 네, 페인트 통에 붙어 있는 채우기 색. 자, 노란색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노랑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넣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제목 보이시죠? 이름, 국어, 수학 여기는 블럭 지정해서 가운데 맞춤 해볼게요. 가운데 맞춤.
네. 이름도 블럭 드래그해서 가운데 맞춤해 볼게요. 자, 기본을 다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자, 제목만 가운데 했고요. 여기도 가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그대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게 보통이에요. 네, 그대로 두시고. 자, 그래서 테두리를 해볼게요. 자, 엑셀은 글자를 먼저 하고 테두리를 해주는 게 순서. 왜냐면 테두리 먼저 했다가 글자가 덜 쓰거나 그럴 수도 있을 때 테두리를 다시 없애는 거를 불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네, 테두리 옆에 꺽쇠를 펼쳐봅니다. 꺽쇠를 펼쳐봅니다. 여기 이렇게 꺽쇠 V자 모양 펼치면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선들이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네, 아래쪽 테두리는 네, 블럭을 지정한 기준에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네, 여기만 쳐지는 겁니다. 위쪽 테두리는 여기만 쳐지는 거고요. 왼쪽 테두리는요, 여기만. 오른쪽은 여기만. 테두리 없으면 다 없애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테두리 하면 셀에 다 하나씩 다 쳐주는 거예요. 셀, 모든 테두리. 그래서 모든 테두리 눌러보시겠어요? 자, 모든 테두리 클릭을 하면, 네, 모든 테두리 클릭을 하면 다 칸이 생기죠. 자, 블록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칸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줄칸 이런 거 셀 필요도 없어요. 엑셀은. 한글은 몇 줄인지 몇 칸인지 다 세하려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엑셀은 글자 다 써놓고 나서 블럭 잡아서 모든 테두리만 해버리면은 줄칸 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강조를 주기 위해서 바깥쪽에 좀 굵은 선을 하고 싶다면 역시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다시 테두리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테두리 메뉴로 다시 들어가면 아예 그냥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있나요? 네, 네를 클릭을 하면 알아서 바깥쪽만 굵은 테두리가 생겨요, 여러분. 자, 블럭 해제해볼까요? 블럭 해제하죠. 네, 보이죠? 보이시죠? 자, 좀 확대해 볼게요. 네, 바깥쪽에 좀 굵어진 거 보이시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만 이중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블럭을 이것만 잡아요, 여러분. 블럭을 얘만 잡아보세요. 블럭을 이것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보시고요. 자, 드래그 할 때는 첫 번째 얘가 안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색깔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드래그. 네, 그리고 또 테두리. 테두리 보시면 좀 전에 적용했던 테두리 모양이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자, 개의치 마시고 항상 옆에 꺽쇠로 V로 펼치시면 돼요. 펼쳐서 여러분이 종류를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펼쳐 볼게요. 펼쳐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아래쪽 이중 테두리. 이걸 누르시면 블럭 잡은 것의 기준으로 아래쪽만 이중 실선의 선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게 기본. 자, 엑셀의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드시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번외로 조금 더 보시자면 이 성적표라는 글자가 네, 가로 방향으로 가지런히 수평을 유지하면서 써져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글자의 방향이 뭐 이렇게 써진다거나 또는 글자의 방향이 이렇게 써진다거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을 때 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역시 자, 무슨 그룹에 보시면 나오냐면 네. 맞춤 그룹에 보세요. 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그럼 다시 글자의 방향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 네, 심연이님 또는 이쪽 방향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자, 이제 지금 맞춤 그룹을 쳐다보시면은요. 네, 맞춤 그룹을 쳐다보시라. 그러면 여기가 맞춤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춤 그룹이죠. 네, 그 중에서 여기 가나가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의 버튼이 보이실까요? 네. 자,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텍스트 방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대 방향, 또는 세로로 쓰든지, 아니면 셀서식에 맞추든지,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맨 위에 시계 반대 방향 각도를 한번 눌러볼까요? 시계 반대 방향 각도. 네, 이렇게 누르면, 네, 글자가, 요렇게, 45도 각도로, 어, 또 눌러볼까요? 예, 여기 누르셔가지고요. 시계 방향 각도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러면 요런 방향.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도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그래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 각도로 이렇게 해봤다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각도가 너무 경사가 너무 심한데 살짝만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왜 없겠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자, 보세요. 그럴 때는, 네, 여기, 아까 누르셨던 방향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맨 밑에 셀 서식 맞춤이라는 맨 밑에 셀 서식 맞춤을 클릭해 놔 보세요, 여러분. 예. 네. 그러면, 네, 여기가 텍스트의 방향이, 네, 45도로, 네, 요렇게, 네, 45도로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데가 보이시죠? 네, 그러면 그 빨간 점의 각도를 요 방향 정도에 맞추시면 글자가 45도가 아니라 약 15도 정도의 각도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수평에서 그 다음 점 있는 데 있죠? 여기다가 맞춰보세요. 네, 수평에서 네, 요 점에서 여기다가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텍스트의 방향이 약간 경사가 좀 덜 생기게 15도 정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컴퓨터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99% 틀린다. 네, 어떻게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방향대로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자동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 줄바꿈이 뭔지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자동 줄바꿈.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셀은요. 이 엑셀에서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밑에 합시다. 여러분은 창이 작으니까. 엑셀의 이 셀은요. 이 셀 하나에 8.38 글자 수가 8.38 글자 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8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를 기준으로. 그럼 한글을 기준으로는 4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글자 이름이 긴 글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글자는 오른쪽 셀을 좀 빌려서 씁니다. 빌려서 일단은 표시가 돼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지금 입장하신 분들도 이거 없으셔도 됩니다. 없으셔도 되고요. 네. 자, 그냥 빈 셀 B11에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옛날 막 개그 소재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쓰리시리 어시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뒤에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일단은 자 그리고 입력 다 하신 분은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쳐보면 우리가 여기가 가운데 정렬이 돼서 가운데가 나오는데 일단 얘를 클릭을 하고요. 왼쪽 맞춤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왼쪽 맞춤. 네, 그러면 8.38, 8점. 네, 아무튼 네 글자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 글자부터 좀 잘려요, 여러분. 잘리는데 일단은 뒷셀을 빌려서 쓰죠, 여러분.
뒷셀을 빌려서 이렇게 씁니다. 글자가 일단 나타나긴 나타나요.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성적을 100점이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다가 C11 셀에다가 C11에다가 여기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쓰면 부기와 두루미 이 글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1번 글자랑 숫자랑 겹치게 나온다. 2번 숫자만 나오고 글자는 안 나온다. 어떨 것 같아요? 자, 제가 15초를 기다려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5초를 기다리는데 제가 깜빡 빠른 송출을 놓쳤어요. 여기서 입력된 셀은 위쪽에 보시면 입력된 내용이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고 원래의 셀 너비는 원래의 기본 셀 너비는 즉 열의 너비는 8.38 사이즈라 그래가지고 문자 단위로 8글자 정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다가 이제 여기 C11 셀에다가 성적을 써야 돼요. 벨라님 2번 같아요. 자, 뒤에다가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C11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고요. 100이라는 숫자를 써보세요. 100점. 거북이와 두루미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엔터를 쳐봐야 돼요. 엔터를 치니까 이 셀을 빌려줬던 셀이지만 나는 여기다가 100을 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 100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와 두루미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벨라님이 정답. 2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잘렸냐, 지워졌냐, 그건 아니에요. 지워지진 않은 거예요. 여기 김수한 거북, 김수한, 김수한무. 자, 여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안 보일 뿐이지, 여기 수식 입력줄을 쳐다보시면 여기에 내용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셀도 표시가 돼야 되고 글자도 나타내야 되고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자동 줄바꿈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의 또 폐단은 뭐냐면 행이 높아져 버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동 줄바꿈 클릭해 보세요. 네,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로로 긴 내용인데 그 옆에 셀에 뭔가 내용이 들어와서 글자가 안 보일 때는 자동 줄바꿈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셀의 내부에서 한 셀에 다 내용을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 줄바꿈. 아시겠죠?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 기초니까 홈 메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홈 메뉴는 여러분이 좀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